네, CEC 초대서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전자재료 영업팀 전혜진 과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 그리고 종류나 2차 전지의 어떤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좀 개괄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다면 저희 2부에서는 본격적인 내용이겠죠. 이 중국의 배터리 시장 관련된 지금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체크하면서 어떤 이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봐야 될 이슈는 저희가 헤드라인으로 읽는 중국 경제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업계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거의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와 버금간다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의 파워데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한국 K배터리의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다고요? 얼마 전에 그 폭스바겐에서 그렇게 파워데이를 하면서 그 중국 쪽에는 네. 굉장히 신난 분위기죠. 중국엔 호재, 네. 한국에는 악재.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 폭스바겐에서 지금 공급을 받고 있는 그 중국 업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그 구오쉔 가오커라고 해서 고쉔 하이테크 그리고 네. 링더슈타이 네. CATL이 있고요. 네. 완샹 그룹의 이제 그 자회사인 완샹 A123라는 네.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두 군데는 제가 그 표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그 링더슈타이하고 고쉔 3월 17일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 파워데이 발표 이후에 직후에 상승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폭스바겐에서 지금 그때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 2025년도 중국에서 15대 모델의 순수 전기 자동차를 출시할 것이고 2025년도에 중국에서 200만 대 이상의 순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군데의 그 배터리 회사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 중국 자체 내부에서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와 중국의 거물 배터리 회사들이 만났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중국의 전기차 메이커, 그러니까 중국 토종 메이커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 폭스바겐이 이 중국 시장에 전기차를 내놓겠다고 하면서 경쟁은 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 그 해당되는 기업들에 관한 좀 경쟁 구도가 심해진 부분이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이제 소재, 그러니까 배터리와 소재 관련된 기업들에는 굉장히 호재인 뉴스가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폭스바겐에서 이야기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그런 포커스라든지 그리고 완샹 그룹이 완샹 A123를 통해서 그 미국 쪽에 그런 고체 배터리 분야도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중국에서 이런 배터리 업체들의 그런 경쟁 심화와 그리고 그 폭스바겐에서는 이런 업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소재부터 배터리까지 다 손을 잡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언론 기사 나오는 부분은 이 폭스바겐이 각형을 선택하면서 아까 이제 일부에서 언급했던 원통형이냐 각형이냐 파우치형이 있어서 국내는 각형을 주로 잘 안 만들고 중국에서 각형을 만드는데 각형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중국 내 이 배터리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라인보다는 중국의 배터리 회사 함께 하겠다는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런 부분들도 크다고 봅니다. 네. 어차피 지금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크고 이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의 전략 부분도 있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LFP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코스트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또 그런 시장 확보까지 생각을 하고 중국의 업체들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을 선택했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사실 테슬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말 깜짝 반전한 것도 상해 메가팩토리가 들어가고 중국의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했듯이 폭스바겐도 이 중국 시장을 노리면서 전기차를 키워가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 배터리사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내 어떤 파트너십은 좀 약화되는 이런 부분이 좀 한국 배터리사에는 좀 불안감을 작용을 하겠네요. 네. 그런 불안감도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파우치 타입의 그런 폴리머형의 배터리도
굉장히 장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폭스바겐의 전략을 보고 국내 그런 배터리 메이커들도 네.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한 수 한 수를 보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폭스바겐의 전략적 선택을 보고 국내 배터리사들도 어떤 이 향후의 전략적 선택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네. 부분이군요. 네. 그 이제 파워데이 외에 네. 중국 내에 이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지금 보았을 때 파워데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파트너십 이야기도 했었어요. 파트너십 얘기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기술 집약적인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 원료부터 제품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전기 자동차에 사용이 되고 그 후에 리사이클링까지 되는 거에 있어서 네. 굉장히 그런 공급 체인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폭스바겐에서도 그런 파트너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이런 파트너십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자동차 회사하고도 합작 관계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합작을 하는 열풍이 많거든요.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원료 단계에 있는 네. 그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화요코발트, 네. 네, 거기 그리고 화오코발트는 중국 회사 네, 아니겠습니까? 화요구예라고 해서 화요코발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거기랑도 합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네. 또 GM이라고 거기도 네. 원료 전구체를 생산하고 있는 그 저희가 아는 GM이 아니고. 네. 네. 거린메이라고 예. GM이라는 중국 네. 전구체 회사하고도 합작을 했고요. 네.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소재 합작뿐만이 아니라 이런 자동차 회사의 그런 배터리 회사, 뭐 크게는 뭐 광석까지 컨트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떤 우리도 이 현대차가 뭐 수소 경제나 뭐 수소를 또 집중 육성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기업들과 합작으로 파트너십을 하는 것처럼 이 신기술인 산업인 2차 전지에 있어서는 그냥 뭐 니네 만들면 우리가 사줘 이게 아니라 아예 개발 단계부터 리스크를 같이 분사하면서 파트너십으로 같이 성장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이 산업의 좀 이제 트렌드 같네요. 네, 그 개발부터 원료 선택까지 그리고 그 원료 단계에서 그 배터리가 되고 그걸 사용하는 그 전기차 메이커들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라서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도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은 그 중국 시장의 뭐 시장 확보도 있겠지만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원료까지 다 원료 그리고 그런 그리드 같이 그런 인프라도 다 합작을 통해서 했다고 막 발표를 했었거든요. 지금 느낌이 오는 게 사실 우리가 요즘 데이가 많잖아요. 네네. 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가장 유명하고 저희가 CEC에서 얘기했지만 니오 데이도 있었고요. 지금 폭스바겐의 파워 데이까지 보게 되면 이 배터리라는 핵심 분야에 있어서 어떤 자동차 메이커가 어떤 이제 슬로건을 이제 선도를 하면서 함께하는 파트너십과 같이 가는 전략들을 발표하고 따라오고 함께 가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일종의 트렌드군요. 네, 그 트렌드고요. 그런 트렌드를 넘어서 이제는 필수적이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요즘 데이가 많은지 무슨 발렌타인데이, 뭐 화이트데이도 아니고 뭐 이런 장자연의 데이가 많은지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이슈들이 또 있나요?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비해서 2020년도에 소폭 하락을 한 상태지만 그런 생산량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지금 19년 대비 20년에 이 생산량이 좀 감소했단 말이에요? 네. 배터리, 이 2차 전지 생산량이요? 네. 동력전지용 그 생산량의 통계를 보시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생산량이 떨어진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화 물질의
그 생산 사용량의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원 개라고 하는 그 NCMA보다 네,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네, LFP 배터리에 사용되는 그 LFP의 소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작년 대비 24.7%가 증가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LFP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했다라고 보실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줄었지만 양과 다르게 질을 봐야 되는데 중국 내에 2000년 생산하는 그 구성을 보니 LFP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이런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거냐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여전히 2020년도 중국의 그 10대 그 동력 전지 기업의 출하량 탑10을 보시면은 네. 1위는 왼쪽 좌측에 있는 표죠? 네, 네. 닝더 슈다이라고 CATL을 말하는 거고요. 아, 이게 CATL이군요. 네, 31.79GWh를 출하했다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BYD라고 네. BYD. 네. 그리고 3위가 자동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드는 BYD. 네, 그리고 LG화학이 3위에 되어 있고요. 네. 그 폭스바겐의 그 최대 주주가 폭스바겐이 구오션 하이테크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그 구오션 까우커는 지금 현재 2020년도 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근데 CATL의 비중이 압도적이네요.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더 찾아온 거는 오른쪽에 있는 자료로 보았을 때는 이게 2021년도 1월부터 네. 2월까지의 출하량을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자료 한번 같이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닝더슈타의 CATL이 여전히 그 기타 배터리보다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역시 중국은 이제 CATL을 중점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소재 회사의 그 영업 파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중국 현지에도 좀 많이 출장도 가고 하시나요?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그 공급하고 있는 곳이 중국의 배터리 회사다 보니까 네. CATL이라든지 그 티엔진 쪽으로 네. 출장도 갔었고요. 뭐 국내 소재 회사가 그러니까 중국에도 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좀 형성이 돼 있나 보군요. 네. 그런 용량 부분들이라든지 품질 부분에서는 네. 어쨌든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은 경쟁력이 있고 네.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대비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세히 여쭤보진 않겠고요. 저희가 중국의 어떤 산업 이슈를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